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규덕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심준섭 변호사님을 모시고 상가 임대차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중에서 권리금에 관한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중에서 권리금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분쟁이 계속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임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사연 하나가 도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임차인 김권리입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하겠다면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러다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걸리님의 상황이 많은 임차인분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앞으로는 이제 똑같이 상임법이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이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법에 따르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해와서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건물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건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이 데려온 임차인 계약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규 세입자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건물주가 직접 기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건물주가 권리금 줘야 되는데 안 준 김권리님 같은 상황이세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르면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 손해배상에 얼마나 손해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법원에? 라고 한다면은 신규 임차인, 새로 데려온 사람이 원래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혹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즉, 이 두 개 중에 낮은 걸로 가야 된다. 너무 큰 거를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권리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걸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이제 법원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슷한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건물 소유주 이건물입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겠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해당 업종이 우리 건물과는 맞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세입자가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했다며 저에게 소송을 하겠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일단 이 권리금을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 사연자 이건물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임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월세라고도 부르죠.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월세 못 낼 것 같은 사람을 내가 꼭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또 임차인으로서 다른 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월세 내는 거 말고도. 그런 거를 위반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순하게 업종이 안 맞는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건물의 안전이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물님의 경우에는 왜 그 업종이 우리 건물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타당한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네요. 단순히 내 건물과 맞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지는 법원에서 보기에도 인정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권리금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 주선에 나설 수 있으니까요.
임차인분은 이 기간을 꼭 이제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임대인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임차인은 월세 더 많이 낸다고 하는데 너 이 사람을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권리금 액수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금 산정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권, 그리고 시설권,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분이 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권리금 못 받았다, 건물주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청구권이 없어서 건물주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점포가 되게 커서 보증금도 엄청 거액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굳이 보호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러니까 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빌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새로 임차인 구해와서 내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재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취지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알찬 정보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권리금과 관련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 권리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지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지침들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할 때 권리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까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주세요. 임대인과 제가 이제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권리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화 내용이라든가요. 그리고 또 신규 임차인, 지금 이제 임차인 되려고 오시는 분한테도 권리금 액수는 얼마를 할까요? 뭐 논의를 나누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문서와, 그러니까 뭐 카톡을 하셨으면 그 카톡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통화하셨으면 뭐 이걸 녹취록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때 그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업종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은 임대인이 지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요거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거절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분쟁이 생겼을 때는 변호사인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게 좀 그렇지만요.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타협하다 보면은 어떻게 또 잘 해결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먼저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 그래도 해결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바로 화가 나서 어떤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금 액수, 손해본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미리 좀 준비를 잘 하고 어떤 법적 조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쨌든 그래도 한솥밥이라 표현하면 좀 과장되지만 그래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면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잘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권리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심준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